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1심 전원 무죄. 검찰은 항소 포기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무리한 기소로 몇 년을 흔들었습니까? 특정 인물을 겨냥해 비리, 특혜, 몸통이라면서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결론을 정해두고 심지어 증거를 조작까지 하면서 얻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내선 안 되겠죠. 한 사람을 겨냥한 수사가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겠습니다. 2월 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의원과 오늘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천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예,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다루기 전에 오늘 이제 명태균과 김영선 관련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고요. 명태균의 휴대전화 증거 인멸 요거 관련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가 나왔습니다. 요거 결과 어떻게 봤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 결국에는 돌은 실제로 돌았는데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좀 말도 안 되는 결과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이게 명시적으로 청탁과 구체적인 대가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숨긴 행위 자체만 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누가 봐도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명태균 황금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내외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서 여론조사를 이제 계속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돈은 돈 거 인정하겠어. 하지만 공천 대가는 인정하지 못하겠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처벌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균 이제 황금폰 승인 행위에만 이제 급급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싸울 여지가 좀 많은 그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우려되는 건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천 헌금 매뉴얼 사례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명태균처럼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별로 공천 헌금에 대해서 이런 식의 명태균식으로만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별로 문제되지 않아. 예. 앞으로 공천 헌금은 이렇게 해야겠어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로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명 씨하고 김 전 의원 간의 세비가 이제 8천여만 원이 오고 갔는데 총 16차례에 걸쳐서. 근데 요거를 명 씨가 무슨 본부장 직책을 가지면서 제대로 업무를 본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네, 네. 예. 거기에 보면은 뭐 보도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좀 명확하게 보인다 뭐 이런 좀 그래요. 예. 워딩을 썼어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 1심 판결문 전체라든가 해설서를 좀 확보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결국 뭐냐, 지금 벌써 세간에서는 이름 남는 거는 김영선의 연애 편지만 남았다 지금 이런 말들이 벌써 돌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사태들이 보이고 예. 있는데 지금 김건희 1심 선고와 같이 지금 재판부에 여기에도 또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닌지 어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황금폰이 갖고 왔던 우리 사회의 의미가 뭔가, 결국 이것이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화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예. 지금 있는 것인데, 지금 사법부에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2차, 3차로 다른 우려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예. 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재판부가 굉장히 지금 묘한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금 오늘 나온 보도로서는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변인,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김영선이라는 인물을 어느 특정 지역에 공천할 수 있도록 도운 거고, 청탁을 해서 그걸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김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고 그 네. 대가로 명태균에게 8천여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이준석도 연관되어 있고 오세훈도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혐의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러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이제 무서운 게, 선례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네. 그거를 어떠한 구체적인 특이한 사실관계, 그 결과를 뒤엎을 만한 사실관계가, 어떤 증거가,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다른 재판들도, 앞서 이제 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같이 겹치는 사실관계라든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엎을 만한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나머지 이준석이라든가 나머지 재판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기준점이 돼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단순히 명태균 사건, 황금폰 사건에서 그냥 은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재판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다른 혐의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또 이제 2억 4천만 원 받은 거, 이 부분도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지금 뭐 재판부의 이제 입장을 보니까 그 지방선거하고는 10개월여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차용증을 써서 또 갚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네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도 우려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예. 김건희 1심에서 보면은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무죄를 줬잖아요. 예. 이번에는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로 또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증거 참. 기록에 대한 엄밀한 판단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지금 재판부의 이 뉘앙스가 굉장히 좀 오묘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또 이제 자세하게 뭐 재판부의 설명 자료가 공유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이제 강선호 의원,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혐의 적용을 보니까요. 좀 이례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건 특가법상 뇌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배임 수재, 증제 이쪽으로 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공천이 그 공무냐 당무냐 이거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판결들이, 저는 이제 왜 이 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기준점이 된다고 우려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판결에서 그러면 공천이란 성격은 무엇이냐, 당무이냐 아니면 공무이냐 했을 때 당무라고 이거를 그 대법원이나 여러 판례들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무와 공무의 차이점은 바로 뇌물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적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적 행위에 대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게 뇌물인데, 뇌물로서 인정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당무라는 이미 판결이 있기 때문에 경찰으로서는 좀 위험하게 뇌물로 했다가 굉장히 무죄 나오느니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것을 걱정해서 뇌물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임으로 갔던 건데, 배임 수재 이제 중죄로 갔잖아요. 그 성격이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때 생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배임 수재는 양형의 뭐 2년에서 4년, 배임 중죄는 10개월 정도입니다. 뇌물 수수나 공여보다 훨씬 좀 낮은 수준이지만, 예. 그래도 뇌물 대신 배임으로 감으로 인해서 좀 안전 운전을 하고 싶었다. 그들만의 좀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당무는 공무로 인정이 안 돼서 뇌물로 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공천이, 그러니까 당무냐 당무니까. 공무냐 했는데 아하. 판시를,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예. 공무가 아니다 당무다라는 아. 재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피해 가려는 그런 그 기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강 의원, 강선우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다른 피의자들과의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어떤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강선우 의원은 뭐 쇼핑백 같은 것들은 받았지만 받았는데. 뭐 내용물을 몰랐다. 으흠. 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강 의원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진술들이 계속 이렇게 좀 쌓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편취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다만 결국에는 지금 서로 최대치의 방어 논리를 쌓아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일 텐데 이 작은 흐름만 보면은 최대 수혜자는 강선우 의원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수사의 끝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또 강선우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 의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모든 걸 잃은 상황이잖아요. 시의원에서도 제명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스스로 이제 거짓 논리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좀 한계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쇼핑백 받았지만 몰랐다 이런 것도 제가 좀 억지 가설을 좀 세워보자면은 왜 국회나 이런 데서는 쇼핑백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수건 같은 거 든 것들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쇼핑백을 만약에 여러 개를 받아갖고 이게 그러면 통상적인 어떤 예에 준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회관에도 안 해도 회관 안에도 던져놓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쇼핑백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되게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쇼핑백을 하나 줬을 뿐이고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런 통상의 경우에 준해서 봤을 때는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여러 주장들 또 이 쇼핑백 말고 또 다른 쇼핑백도 있는데 그거는 또 안 받아서 뭐 되돌려 보냈다 뭐 이런 진술들도 지금 나오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쇼핑백 처음에 쇼핑백에 담겼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다음번 쇼핑백에 대해서 그렇게 강 의원이 해석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고 11시간 동안 조사 과정에서 뭐 쇼핑백, 초콜릿, 가방, 후원금 총 5차례 반환이 있었다. 근데 반환할 때마다 김경 시의원이 안 받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뭔가 통과 절차가 하나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헌법 44조에 불체포 특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이제 강선 의원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절차를 지키겠다. 아니면은 그 절차를 지키고 내 특권을 포기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뭐 정말 너무나 억울하니까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들은 강선우 의원의 태도를 좀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녹취라던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사항만 보더라도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시선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시선은 단지 개인 의원의 시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을 판명하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죠. 이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특권을 고수를 하면서 자신의 뭐 이익을 옹호할 것이냐, 이 태도에 따라서 국민이 강선우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의원님께서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실 거라 좀 믿고 싶습니다. 이게 대변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로. 예, 그러니까 포기를 하시더라도 표결 절차는 절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 말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게, 예, 그러니까 말로써 네, 나는 말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국회에서 어떤 이제 표결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그것도 있고 이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좀 인정을 하고 자신의 특권 중에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의 뭐 진실이
필요 없고 태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어제 그 조사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대답은 안 했죠. 네,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강선우랑 김어경 가운데 진실 공방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억 원 후원금을 1억 원 공천 헌금을 돌려준 이후에 후원금으로 쪼개서 받았다. 그거를 강선우가 요구를 했다. 쪼개서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후원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다시 돌려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예. 그 뭐 이거는 아직 좀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강선우 의원이 페이스북 통해서 또 자기 입장을 저렇게 좀 강하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이 좀 객관적으로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평은 그 다음 차수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는 이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런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지금 후원금을 모집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강선우 의원 말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후속적인 어떤 보도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걸로 연관돼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지금 더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뭐 딱 이 기사를 링크해서 나오는 기사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러한 유사한 쪼개기 후원을 방식으로 후원금들을 계속 모집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일단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받았다면 강선우 의원이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SNS에 이거 사실관계가 틀렸다,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김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런 진술들이 이거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후원금이니까. 그러니까 뇌물죄의 핵심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공무냐 아니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공천이 공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아. 경찰은 배임 수재나 배임 중재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결국엔 1억 공천 의혹 자체에 대해서 뇌물죄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당의 공천이 공무 수행에 해당되느냐, 결국엔 그게 핵심 방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지만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출이 되는데 그분도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무원 신분을 갖느냐, 공천 자체가 그 당무냐 아니면 공무냐, 이거에 따라서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뇌물죄는 7년에서 10년까지 굉장히 중형에 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벌 자체도 굉장히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공천이 당무로 하기에는 공무 아니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뭐 정치판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라고 좀 국민들께서는 되게 불편해하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법도 사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돼서 법원이 이걸 심사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볼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 3명의 진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우 의원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나 사실에 대해 녹취를 다 확보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반성의 그렇죠. 여지 없이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하느냐, 그 태도,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아하.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태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물증이 확보된 그런 것들이 물증과 이 사람의 진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로 예.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상간에 이게 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